감염병 여파로 국가 간 물리적 장벽은 높아졌지만 콘텐츠 시장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드라마 시장이 특수인데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확장하면서 스타성의 작품성까지 잡은 한국 드라마가 호재를 맞고 있습니다. 주요 소비층으로 알려진 아시아 외에도 그리스, 중동, 이스라엘 등 유럽 및 중동 국가에서도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 한국 드라마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던 한 외국인이 레딧에 올린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결코 한국 드라마를 높이 평가한 적이 없고 영국과 미국이 전 세계 시청률 측면에서 TV를 지배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한국 TV와 기생충으로 입문한 덕분에 인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감염병 사태 전까지 나는 완전히 무지했고 한국 드라마에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팬데믹 후 지난 4개월간 매일 1회씩 3편의 드라마를 동시에 봅니다. 내가 본 첫 번째 한국 드라마는 이태원 클라스였습니다. 그것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보았고 줄거리 구축, 캐릭터 개발, 3년 후 장면 설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는 모닥불을 피우기 전 모든 기초공사를 하기 위해 3에서 4회 에피소드를 소비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와 박서준을 좋아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매력적이었습니다. 4개월간 몇 편의 드라마를 본 후 이번 생은 처음이라 나의 아저씨, 응답하라 1988, 디어 마이 프렌즈를 내가 본 최고의 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각본에 관해서라면 이런 전제나 스토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영어 시리즈가 뒤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너무 독특해서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매일 한 회를 보기 위해 나를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두 에피소드는 틀림없이 시리즈의 최고의 마무리였습니다. 방송이 끝난 지 4주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나에게 분명히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방송은 화려하거나 반짝거리지 않았고 최고의 로맨틱 코미디에 달콤한 장면도 없고 그저 초현실적이고 단순했지만 작가들이 그들의 성격에 따라 인물 동기와 선택을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최고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아직 나의 아저씨를 반쯤 보고 있지만 엔딩을 보기 전에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 수 있었어요. 더 쓰고 싶지만 다 보지 못한 작품에 대해 쓰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답하라 1988은 출연한 캐릭터들에게 감정 몰입했는데 방송이 끝날 때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덕선이는 멋진 캐릭터입니다. 보라는 짜증나는 캐릭터에서 좋아하는 캐릭터로 성장했지요. 정봉은 그의 기발함 때문에 드라마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였으며 나는 안재홍의 열렬 팬이 되었어요. 디어 마이 프렌즈는 내가 만난 드라마 중 가장 예상치 못한 드라마입니다. 포스터와 커버를 보면 이 드라마는 노인들이 서로 농담을 하면서 웃음을 터뜨리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틀렸어요. 처음 몇 개의 에피소드는 자살, 간통, 가부장제, 가정폭력 등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현실적이고 어두운 쇼였어요. 나에게 정말 특별한 드라마였어요. 이렇게 한국 드라마 영역에 들어갔는데 금방 빠져나갈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엔 눈이 부시게 사이코지만 괜찮아 편의점 샛별이를 볼 예정입니다. 그럼 이 글을 읽은 레딧의 외국인들 반응을 보겠습니다. 미스터 선샤인을 잊지 마. 부럽다. 왜냐하면 너는 아직 볼만한 멋진 드라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지금까지 본 모든 드라마 중에서 더 격렬한 휴식을 원한다면 킹덤을 시청하십시오. 폭력적이지만 굉장히 잘 만든 이 영화는 한국 영화 제작자들이 좀비도 잘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는 서예지를 사랑한다. 그녀에게 엄청난 걸크러쉬가 생겼고 추천하는 무법 변호사를 즉시 보았다. 만약 당신이 한국 드라마에서 소강 상태를 보인다면 스칸디나비아, 프랑스, 독일, 터키, 일본, 중국 드라마도 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높은 품질인지 이해하고 충격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네가 강조했던 드라마들은 어느 시대 어떤 나라든 내가 본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어. 반드시 시카고 타자기를 보세요. 느리게 시작하지만 일단 5화에서 폭탄이 떨어지면 당신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네가 방금 설명한 것은 말 그대로 2년 전의 내 모습이야. 나는 매체에 대해 완전한 반대론자였지. 나의 아저씨는 나를 개종시킨 드라마였어. 진짜 걸작이야. 너와 마찬가지야. 팬데믹 사태로 네가 말하는 것처럼 이 영역에 들어왔어. 너의 응답하라 1988에 대한 글을 읽었을 때 가슴이 찢어졌어. 바로 내 심정이 그랬어. 몇 달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있어. 나는 지금 더 이상 어떤 서양 방송도 보지 않아. 그래, 한국 드라마가 그저 예쁜 소년들과 소녀들이 서로를 쫓아다니고 줄거리에 반전을 더하고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항상 진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어.
그건 틀렸어. 내가 틀려서 다행이야. 나도 같은 처지였어요. 넷플릭스로 오기 전까지 서양 드라마를 보면서 자랐고 매년 가을 일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친구들이 보는 모든 한국 드라마를 확실히 판단했으며 스토리가 지나치게 과장되고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난 한국 드라마를 전혀 시청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틀렸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나니 더 이상 서양 방송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상 외국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댓글을 보고 의외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드라마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염병 사태와 넷플릭스로 인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선입견을 지우고 새로운 작품들을 찾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니 한국 드라마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를 즐겨보는 입장에서 앞으로 더 양질의 한국 드라마가 제작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허리슈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